강서구 구청장 선거 지금 강서구에 사시는 분도 이 방송 많이들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 강서구에 사시면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분도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은 분도 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마곡지구라고 그래서 중산층 이상 그런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두텁다고 알려진 곳이다. 여기가 이제 가양 1동, 방화 1동 뭐 이런 지역입니다. 김포공항 바로 앞에 부분 이제 거기지요. 근데 거기에서도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작년에 불과 1년 전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작년 그 지방 선거도 있었고 그 전에는 2021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누적된 강서구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강서구 전체를 본다면. 왜냐하면 오세훈이 송영길을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는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보다 좀 앞선 건 사실이지만 앞선 게 뭐 큰 차이가 아니고 호남 지역에서처럼 큰 차이가 아니고 아주 간바라 차이 뭐 그 정도로 강서구에 앞섰는데 그나마 강서구에 그 20몇 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20개 행정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13개 동에서 이겼어요. 인구가 나머지 7개 동이 인구가 더 많아서 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2.2%포인트 차이입니다. 2.2%포인트. 간바라 차이죠. 뭐 호남처럼 뭐 85대 15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행정동을 나눠서 보면은 강서구에 20개 행정동이 있는데 그중에 13개 동을 미국 대통령 선거하듯이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총 득표수하고 관계없이 각 동을 누가 더 많이 이기느냐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미국 선거. 비유가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모든 행정동에서 졌습니다. 두 가지 선거만 바로 이렇게 맞세워서 본다면 오세훈 송영길이 붙었을 때 오세훈 송영길이 붙었던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때 앞 다추 좀 풀겠습니다. 그때 오세훈이 송영길을 19.6%포인트 앞섰습니다. 가양 1동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9.6%를 앞섰습니다. 가양 1동에서.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똑같은 가양 1동인데 민주당의 진기훈 후보가 16.1%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말이죠. 2021년에 오세훈이 이만큼 앞서고 송영길이 여기였었는데 2023년에 진기훈이 이렇게 앞선 겁니다. 여러분 바둑 혹시 들 줄 아십니까? 바둑에서 집계산 그 손익계산을 할 때 말이죠. 내가 이겼던 곳에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뒤집히면은 이걸 더해서 집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좌하기에서 몇 집을 손해봤다 이렇게 계산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19.6을 앞섰는데 이번에 16.1만큼 졌다면 둘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19.6 더하기 16.1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때 강서구의 가양 1동 주민들이 드러내 보였던 그 정치 성향이 이번에 얼마가 뒤집어졌냐 35.7%포인트가 뒤집어진 겁니다. 35.7
도대체 가양 일동 주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양 일동 주민들은 90% 이상 그분들이 그분 그대로 살고 계신다고 가정해 봤을 때 국민의힘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뒤로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천지 차이로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을까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방화 일동도 비슷합니다. 후일담이지만 몇 마디 거들어 본다면 페이는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뭐 10개 넘는 신문들 전수 다 제가 봤는데 대개 3가지로 요약되더군요. 인적 쇄신을 못했다. 인적 쇄신을 못했다. 두 번째, 국정기조가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세 번째,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인적 쇄신, 국정기조, 소통 방식. 아휴, 쉰내가 납니다. 쉰내가. 뭐가 쉰내가 나면요, 분석하는 방식이. 정치부이다 한 10년 하면은 이런 기사는 눈 감고 원고 용지 20매도 쓰겠어요. 눈 감고 쓰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적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이번 선거의 패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직자 누구? 기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유령. 이런 분석 기사들 쓰거든요. 네. 옛날에 선배들 그런 거 쓰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한 4-5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쭉쭉 얘기하면 됩니다. 클리셰라고 하죠. 상투적인 분석들. 인적 쇄신. 어떻게 하는 게 인적 쇄신인데? 야당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인적 쇄신이야? 그 인적 쇄신, 그래, 그 인적 쇄신이 문제였다고 쓴 김 기자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인적 쇄신 어떻게 하는 게 인적 쇄신이야?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 해임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시키는 거, 그게 인적 쇄신이야? 국정기조 뭐 이념에 치우친 국정기조 말고 민생하자고? 그러면 이념에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공산주의자들 활동하고 있는 거 다 용납하라고? 좌익 좌파들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보다 오히려 더 설치고 돌아다니게 다 놔두라고? 그게 국정기조? 소통 방식 뭐 도어 스태핑 다시 하라고? 소통 방식 어떻게 하는 건데? 전 정권 어떤 대통령과 달리 해보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 매일 출근하는 길에 얼마나 머릿속이 골치 아프겠어요. 매일같이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대답하려면 아마 1-2시간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그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해왔는데 뭐 방송사의 기자가 쓰리빠 끄시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단식을 하고 녹색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갔다던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게 다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겁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흉내내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지팡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짚고 다녔던 지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짚고 진교훈 옆에 이재명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인 줄 아십니까? 몸은 흔들리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강서구 유권자들의 그 중도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은 시각적 이미지에 매우 취약한 동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100마디 하는 것보다 눈으로 딱 한 번 봤을 때 동정심이 생기면은 그때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초췌한 얼굴로 와서 몸은 흔들리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첫 문장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던 유권자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유권자가 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쉰내가 나는 하나만 한 얘기, 뭐 인적 쇄신이 어떻고 국정기조가 어떻고 뭐 소통 방식이 어떻고 김광일 네가 생각하는 선거 패인의 원인은 뭘까? 뭐냐? 대답해봐.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대답은 오만입니다. 오만. 자신감과 오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것과 막상 표를 준 유권자의 눈에 오만하게 비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깻잎 한 장 차이. 그런데 역대 선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성에 그 내재되어 있는 선거 투표 행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마지막까지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만한 후보를 참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정당을 참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오만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오늘 오겠는데요. 아무튼 저간에 있었던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그 당사자 김태우, 자기 때문에 치러지고 있는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 40억을 애교로 봐달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 한마디. 이게 중첩이 돼서 오만하다고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만하다고 비춰지는 순간 선거는 끝납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선거가 패배를 하면은 특히 당력을 모두 기울인, 당이 총력을 기울인 그런 선거에서 패배가, 그것도 매우 큰 격차로 패배가 드러나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왔습니다. 거의 관례다시피 했었죠.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모두 일괄 사퇴.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최고위원들 쭉 입장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얘기할 때 보니까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분골쇄신하겠다. 겸허, 분골쇄신, 이 두 단어만 머릿속에 남더군요. 이거는 책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김기현 대표 입 어느 순간에도 책임이라는 단어하고 사퇴라는 단어는 없더군요. 그냥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그리고 분골쇄신해서 당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해버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주 시끄럽습니다. 임명직 당직자들이 물러나라. 이거는 당대표의 발밑을 파버리는 겁니다. 임명직을 물러나라? 임명직이 누군데?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뭐 조직 부위원장, 전략기획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직책들이 있거든요. 한 서너 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 물러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물러나면 그 다음 누구? 당대표인 거죠. 이 사람들 물러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당대회 다시 열어야 됩니까? 조기 전당대회,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겠죠. 임명직 말고
선출직 지도부가 있습니다. 선출직 지도부 대표적인 것이 원내대표죠. 의원들이 뽑아놓은 원내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 말고 당원들이 뽑아놓은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그 지도부는 와야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는 자동으로 사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원내대표가 임시로 이제 당을 꾸려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것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말이죠. 오늘 국민의힘이 지금 뭐 3가지를 발표한다 원래 그랬었거든요. 3가지를 뭘 발표하냐? 뭐 미래 비전 특별위원회인가요? 그다음에 인재 영입 위원회인가요? 뭐 총선 기획단? 이것도 지금 내부 의견 조정이 제대로 안 끝나가지고 이 공을 다 취소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최고위원들 개별 면담하고 있답니다. 최고위원들 개별 면담해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잘할게. 당신이 뭐 잘못이 있겠어? 당신 이번 열심히 했지? 내가 당신 열심히 한 거 잊지 않고 있을게.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한 얘기 밖으로 새나가지 좀 않게 좀 해. 우리 물러나는 일 없을 테니까 심기일전에서 잘 해보자고. 원래 강서구 안 되는 지역 아니었나? 이런 얘기하고 있나요? 아무튼 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인재를 영입하고 그 인재를 영입하는 사람이 지금 처음에 한 5명쯤 되고 다음 주에 그 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제1호 뭐 인재 영입 명단을 다음 주 초에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인재 영입 발표하겠다. 김태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인재를 발표하겠다. 참신하고 국민들이 다 감동받을 수 있는 인재를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비전 내놓겠다. 그다음에 총선기획단. 총선기획단은 대개 사무총장이 맡거든요. 이철규. 총선기획단도 내놓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조율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총장, 임명직 사무총장에는 이철규,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박성민, 조직부총장 배현진 한 분 계십니다. 그냥 저는 K 교수라고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신병리학자 교수, 정신의학자신데요. 이분이 딱 2마디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2마디. 첫 번째, 들어라. 말하지 말고 도대체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2번째, 져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라. 가는 곳곳에서 다 져라. 들어라. 이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모임, 어떤 행사, 어떤 정치적 이벤트 이건 대통령이 오거나 총리가 오면 대개 대통령 말씀이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프레임을 앞으로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갔다라는 식으로 발표되도록 해라. 대통령이 어떤 공단을 갔든지 대통령이 어떤 학교를 갔든지 대통령이 어떤 군 부대를 갔든지 군 부대에 가가지고 적의 도발에 한치의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이 가서 전방 부대에 무슨 사단에 가가지고 철책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들어라. 이청득심 써이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공약을 많이 하고 해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얻는 것이다. 이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두 번째는 이기려고 하지 마라. 다른 거 다 이기고 선거에서 진다면 그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국무위원들이 됐든 다 모든 것을 이기고 뭐 토론회 가서도 이기고 뭐 법안 가지고도 뭐 거부권으로 이기고 뭐 인사청문회 뭐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지만은 그냥 대통령 임명 강행해서 이기고 이렇게 다 이겨본들 내년 총선에서 진다면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말은 쉽죠. 대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그 타개책은 어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중학생이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쉬운 곳에 있는 겁니다. 실천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그럴 뿐. 그래서 딱 두 마디를 하더군요. 들어라, 져라.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가 당 대표급 중진이라는 안철수, 당 대표를 했다는 이준석 두 사람은 참, 이른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을 당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 총질 이준석을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한다. 이준석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와중이었는데 조금이라도 당을 도와주기는커녕 비판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말하기를 강서구 지원 유세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랄하고 자빠졌죠 라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선거를 망쳤다. 선거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다음으로 안철수 의원에게 크다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자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안철수 의원이 그런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안철수 의원에게 뭔가 막말을 막 하길래 그걸 이제 유머로 승화시킨다고 한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죠 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이준석이 그런 말을 한 안철수가 이번 선거에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이는 제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의 불화는 아주 유명하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그 지역구를 가지고 서로 앙앙불락하고 그다음에 뭐 공천을 주느니 주지 않았느니 가지고 싸우고
둘이는 절대 하늘을 같이 이고 다닐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계기만 생기면 이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지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비속어를 가지고 둘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준석도 여기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고 쓰게 자빠졌죠? 라는 식으로 또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